칼륨이나 인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3기까지는 소금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콩팥병 단계가 4단계, 5단계에 되면 조금 더 합병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 단계가 되면 신장 기능이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1, 2단계 혹은 3단계까지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많이 하도록 되게 권고를 많이 드리는데 2단계가 되면 4, 5단계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칼륨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1, 2단계에 있는 분들이 칼륨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칼륨을 막 드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된다 싶어서 구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4기 혹은 5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위주로 식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이제 빈혈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칼륨 배설이 이때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부정맥, 또 심장장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 배설이 감소할 수 있거든요. 인이 이제 몸에서 많아지면 이게 혈관에 침착이 돼가지고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 석회화가 생기면 심근경색, 뇌졸중, 또 말초 혈관 질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인 조절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4단계부터는 이제 저단백식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수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계산할 것이 있어서 제가 진료실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일단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해야 될지 되게 체중에서 0.6에서 0.8 정도 단백을 하루에 드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들을 다 한꺼번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되게 인을 높일 때는 유제품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은 약물은 중단. 약 속에도 이제 인이 많으니까 불필요한 약을 드시지 않아야 된다 뜻입니다. 인 단백질이 높은 음식 먼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 먼저 줄이면 좋겠고요. 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데도 인이 많습니다. 인 수치 조절할 때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게 말린 건조식품, 건조 과일에도 많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청량음료라든지 차가운 음료에 특히 또 인이 흡수가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이 좀 적은 유제품을 꼭 드셔야 된다고 하면 이런 그 유제품들보다는 약간 크림치즈, 리코타 치즈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 높으면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인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칼륨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유제품이 인이 많고요. 쌀보다는 잡곡 쪽 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4, 5단계가 되면 이런 이유로 또 잡곡보다는 쌀로 바꾸는 것을, 백미로 바꿀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소다보다는 콜라에 인이 많습니다. 이런 청량음료에도 보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소다 제품들 그리고 이제 홍차 같은 우려낸 것보다는 캔이나 병에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존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 이런 데 인이 많아서 이런 것들 특히 인이 높을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인이 높으면은 결합제에서 인을 흡수시키지 않게 하는 인력을 낮춰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이 또 약간 위장장애 이런 게 볼 수가 있어서 꾸준히 드시는 방법도 있겠지만